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받들고 당 창건 80돌과 조국해방 80돌을 맞는 2025년을 당 제8차 대회 결정들을 완결하고 더 높은 발전 단계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는 정의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기 위한 과감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나왔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동지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수락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상정됐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4년 사업정령과 2025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닷가 양식법을 심의 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령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임명된 정부기관의 간부들에 대하여 통보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 동지가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공화국 헌법에 충실하고 당과 인민의 기대에 절대의 헌신으로 보답할 것을 맹약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첫째 의종에 대한 보고를 내각 총리 박태성 대의원이 했습니다. 내각은 지난해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점령에 힘을 집중하면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생산 장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 보강 사업을 다그쳐 5개년 계획 완수의 확정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틀어쥐고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해 우리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경제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진로와 명확한 실천 방략들을 뚜렷이 제시하시고 내각이 국가 경제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수십 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을 뿐 아니라 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경제 전선의 진도에서 걷고 오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의 자옥은 수도 평양은 물론 산간 벽천의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으로부터 큰 물이 범람하는 위험천만한 재해 지역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에나 가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해 전거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을 이겨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이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보다 큰 승리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명확한 투쟁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당의 도리에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에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에서는 내각이 지난해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 지휘하는 과정에 반로된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 총화되었으며 5개년 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부문별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박정근 대의원, 김유일 대의원, 리상도 대의원, 김광남 대의원, 리경일 대의원, 김송희 대의원, 김손일 대의원, 김금숙 대의원이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본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된 보고에서 2024년 내각사업이 정확히 결산되었으며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제 8차 대회 결정들을 미결점이 없이 관철하려는 당의 의도와 당 창건 82설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려는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2025년 경제사업의 중심 방향과 투쟁과업이 명시된 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 일꾼 인민의 대표답게 높은 당성과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방대한 혁명가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배가로 분투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내각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대의원들이 건설적 의견들을 제기했습니다. 내각 총리 박태성 대의원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리명국 대의원이 했습니다. 회의는 2024년 국가예산이 국가경제발전 5기능 계획의 당면 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2025년 국가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여 5기능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4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과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경이적인 건설의 대본영기가 줄기차게 펼쳐지고 바닷가 양식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 작성된 법초안들의 건재 생산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고 질 좋고 다종다양한 건재들을 생산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바닷가 양식장의 조성과 양식물의 생산 처리에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닷가 양식법 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서종진 대의원, 최용만 대의원, 윤재혁 대의원, 최용보 대의원, 송춘섭 대의원, 김철범 대의원, 전창국 대의원, 김철용 대의원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태와 결부하여 법초안들이 현실성과 과학성, 발전성과 전망성의 견지에서 작성되었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 찬동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닷가 양식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의는 5째 의정으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령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중앙재판소 소장 최근영 대의원이 중앙재판소의 지난해 사업정령을 자료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 대의원들은 가장 우울한 우리 국가의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혁명적 준법 기풍을 보다 철저히 확립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앙재판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영 대의원이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령 보고를 심의하고 헌법에 규제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6째 의정을 토의하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7째 의정으로 조직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전향순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초론 대의원, 김종수 대의원, 리성범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강윤석 대의원, 정명수 대의원, 윤종호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훈 대의원, 위원으로 리진남 대의원을 보선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동지가 폐회사를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최고 주권기관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 요리 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 혁명가 유자녀들을 주체혁명의 원핏줄기를 꿋꿋이 이어가는 핵심 골간, 우리 국가의 대들보로 옥색에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2년 1월 24일, 혁명가 유자녀 교육의 최고 전당인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혁명가 유자녀들을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두시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따사로운 열과 정으로 원아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며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감높이 내세워 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은 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옥색에 해주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우리 원아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언제면 오실까 기다리며 지금도 아버지 원수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고 있습니다. 13년 전 설명절 아침 우리 학원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자신께서 가볼 때가 많지만 장군님을 애타게 구려할 우리 원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 이렇게 왔다고, 자신께서 친부모가 되시어 명절을 함께 세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원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학원군에는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며 감격의 환호를 올리는 원아들에게 다가가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벌도 오르만져 주시면서 울면 얼굴이 온다고, 추운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꾼들에게 어서 장갑을 끼게 하라고, 날씨가 추울 때는 원아들이 꼭 장갑을 끼게 해야 한다고 다정히 당부도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의 화폭은 우리 원아들이 아버지 원수님과 함께 찍은 영광의 첫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시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 서계실에 들리시어 전시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만경대 혁명학원의 자랑찬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다고, 학원에서는 원아들에게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을 더 강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만경대의 혈통, 백두산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여기 학원 식당에도 들리셨습니다. 식당의 온도도 가늠해 보시던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학원의 후방보장 사업은 자신께서 직접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겠다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일빵에도 들리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생일빵을 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원아들의 밥그릇이 더운가를 만져도 보시고 원아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가도 알아보시며 자신께서 내일 명기서를 보내주시겠으니 푸짐하게 끓여 먹이자고, 일꾼들이 내려와 원아들이 먹는 모습을 꼭 보아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기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원을 다 돌아보자고 하시면서 어둠이 깃든 학원 군의길을 따라 여기 체육관도 찾아주셨습니다. 몸소 바닥을 눌러도 보시고 쓸어도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상하지 않게 매끈하게 다듬어 줘야 한다고, 롱고 때에는 보호막을 씌워주어 원아들이 좀 더 상하지 않게 하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우리 체육관을 번듯하게 꾸려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아들의 침실 등 학원의 곳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가 유자녀들은 앞으로 자신과 함께 혁명할 사람들이라고, 학원의 모든 원아들을 우리 혁명의 핏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핵심 골간, 흠잡을 데 없는 진짜배기 혁명가로 키울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혁명의 골간으로 자라날 원아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자면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원 대우를 잘 꾸릴 때 대해서도 강조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때로부터 여러 차례나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상징하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더욱 억세게 키워나가는 데서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우리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반석 혁명학원은 주체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옥년 튼튼케 하고 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전체 혁명대열을 종회하는 성스러운 위협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원정장이라고 하늘 같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혁명의 혈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사상적 핏줄기이며 혁명학원 학생들을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가는 핵심 걸간 후비로 키우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혁명과 유연의 교육이 중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은 자신의 학원이라고 불러주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명줄로 간직했기에 오늘도 혁명학원의 원아들은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높은 지적 능력, 억센 힘을 지닌 우리 혁명의 원핏줄기, 원기둥으로 조선노동당의 사상만을 아는 정수 분자들로 더욱 옥색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대중의 증산열기를 거저시키는 참신한 선전선동활동을 맹렬히 전개해서 당 창건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에도 계속 혁신 계속 존진하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선언회의 결정관철회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당중앙선언회의의 사상과 정신에 맞게 강연 선전의 내용을 풍부화하고 선전 형식을 실효성 있게 정한 데 기초해서 들끓는 현장들마다에서 선전선동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해 얼마 전 선전선동 기재 전시회 및 방송선전차 출동식을 가졌습니다. 평안북도의 지계 강연 강사들도 구장 세멘트 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기동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이 반영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일터마다의 집단적 혁신과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성 시안의 지계 강연 강사들과 직맹 이동 해설 강사들을 비롯한 경제선동대원들도 다양한 종목들을 품들여 준비해가지고 증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경공업 공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림으로써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요리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올해는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의 투쟁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총진군 대오의 새로운 혁신과 기적 창조의 활력을 부어주기 위해 도안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서 집중경제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 달려나간 도청년동맹 일꾼 경제선동대원들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휘황한 전망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체감하면서 힘있고 호소성이 강한 경제선동으로 사업소의 종업원들을 당결정 관철회로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도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은 신포시 인민들, 우리 지방인민들을 위한 경연한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와 박력 있고 기백 넘친 이들의 경제선동활동은 당 창건 여든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수산물 생산성과로 빛내일 일념에 넘쳐있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종업원들에게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안겨주고 생산 현장의 분위기를 1층 고조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모든 날들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눈이 적게 내린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낮 동안의 기온이 매우 높았는데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4.8도로서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존으로 한 주일 동안의 기온이 매우 높아서 올해일은 대안 추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서해안 지역이 눈이 전혀 내리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존반쪽 지역에서 눈과 비가 적게 내렸는데 평균 강수량은 0.1mm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앞으로 27일과 28일 사이에 존반쪽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특히 함경남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함경북도의 북부쪽 지역에선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센바람도 불겠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견되는 기상 상태에 맞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 센바람과 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경북도 남부 바닷가 지역에서의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대체로 흐려서 김책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해주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8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8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고성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바닷가를 위주로 강원도,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고성, 정평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한때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과 밤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 관리를 잘하는 등 호흡기 보호 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봉천 지방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동해의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초당 10m 정도까지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조선 소위 북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화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27일과 28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일부터 28일 사이에 함경남북도, 량강도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폭설을 동반한 30 내지 70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특히 함경북도의 북부적 지역에서는 70 내지 10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폭설과 많은 눈 주의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기간 예견되는 강수량은 단촌, 보령, 배감을 비롯한 함경 남북도, 량강도의 유로 지역과 라손시에서 30 내지 70cm, 특히 함경북도의 곡부족 지역에서 70 내지 100cm, 그 밖의 북부 지역에서 10 내지 30cm, 평양시, 평안남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 지역에선 7 내지 20cm입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사이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철길이 차단되거나 전력 공급과 통신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쌓인 눈에 의해서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개소들을 찾아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29일에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7일까지 평년보다 높겠고 28일부터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